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진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서운 얘기의 실체는 바로 북한도 두려워한다는 그 중2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2병 다 아시죠? 네, 혹시 주변에 무서운 아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걱정되시겠습니다. 제가 중2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나온 데에는 사실은 제가 중2병, 엄마는 불안하고 아이는 억울하다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제가 이 책을 쓴 데에는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1년 동안 환자로 지냈던 우리 딸입니다. 환자인 딸과 1년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은요, 강의 주제와 상관없이 쉬는 시간이나 끝났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상했다고 하시는 부모님은 제가 못 봤고요. 다들 갑자기 이상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면 이제 다들 이 중2병 언저리에 이렇게 도착한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국가도 이 중2병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은요, 담임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복수 담임제를 실시할 만큼 국가도 중2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워크숍을 가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정상인데요, 얘네들이 단체로 모여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국가도 두려워할 만큼 두려운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중2병을 감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종종 합니다. 감기 다 걸리시잖아요, 한 번씩. 근데 이제 초기 감기 증상은 뭐 머리도 조금 아프고요, 열이 한 37, 8도 오르면서 콧물이 약간 질질 흐르는 정도입니다. 그럴 때 큰일 났다, 이게 중병이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잘 먹고 쉬고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좀 두면은 감기는 이제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중2병이 바로 초기 감기의 증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때에 좀 쉬도록 하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도록 하고 정신적인 영양을 좀 공급해 주고 약을 처방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 몸을 좀 혹사시키고 추운 데 가서 벌벌 떨고 밥 안 먹고 잠만 자고 이러면은 금세 열이 39도 40도 올라서 고열에 시달리고 무서운 병이 되는데, 요 시기를 잘 못 지내게 되면 39도 40도 열이 오르는 중병에 걸리는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히 강의를 가서 보면은요, 1학년, 3학년들은 정상적인 대답을 하는데 2학년들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는 경우가 없고, 그걸 왜 대답해야 되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 감기 증상을 지나서 무서운 병이 되기 전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감기 증상을 보인 우리 딸하고요, 혼자 못하니까요, 친구들 7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한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무한틴즈라고 하는 팀 이름은 아이들이 정했습니다. 무한도전을 차용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10대들의 모임이다 해서 아이들이 직접 무한틴즈의 꿈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1년짜리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이제 강의와 또 뭐 적성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슬슬 몸이 풀리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런닝맨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말이긴 한가? 그래서 뭐 알아서 해보렴 그랬더니 팀을 나눠서 미션을 주고 받고 하더니 인사동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뭐 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우리 새로운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도 갔다 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한 활동이 바로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이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사실 일상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거의 매주 한강에 가서 아이들과 자전거를 탔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러 갔을 때 8명 중에 4명이 자전거를 탈 수 있고요. 4명이 자전거를 못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짝을 지어서 탈 수 있는 사람이 못 타는 사람 좀 가르쳐 줘라. 이랬는데요. 한 2, 3분 지나니까 제가 정해준 짝꿍 말고 다른 짝하고 서로 파트너가 돼서 자전거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바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 마음이 약한 애들은요,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이미 주눅이 드는 거죠. 또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너무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친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재매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것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중간중간 한강에 있는 풀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한 활동이 바로 UCC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이 니네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 그래서 우리가 너희 덕분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우리를 환자 취급하냐? 우린 정상이다.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몰라서다. 중2의 실체를 보여주자. 그래서 중2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UCC를 찍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허접해서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학교 가서 매일 자는 애들 선생님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냥 졸려요. 이런 거고요. 꿈이 없어 고민인데 우리 엄마는 자꾸 꿈을 가지려는데 꿈꿀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활동을 쭉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년 동안 이걸 하고 난 소감이 뭐니? 제가 기대한 대답은 아줌마 덕분에 제가 정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진로를 찾게 됐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는데 아이들은 인사동에 갔을 때 외국인을 만났는데 영어를 못해서 영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주는 콩나물국밥이 기억나고요. 자전거는 그 시원한 바람이 기억나고요. 동영상 편집 기술을 배웠다는 거? 뭐 이런 거가 기억난다는 거죠. 할 말은 없냐? 그럼 재밌었어요. 또 안 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매번 아이들이 보고서를 썼었는데 그 보고서 쓴 것을 다시 살펴보니까 1년 내내 아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스파르타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여겼다면 좀 부드럽게 방식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꿈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면서 언젠가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은 맛있었다 재밌었다만 기억하지만 그게 이제 몸에 체화돼서 아이들이 이제 2달 후면 곧 졸업을 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저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한 예방 효과를 가졌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중2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면 보통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온다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늦게는 한 고2까지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해서 쫙 이상하다가 쭉 정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한참 머무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길게 잡으면 중3까지의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사춘기의 각종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돌아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되는데 어른들이 그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왜 이럴까를 고민하다가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중2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을 한 10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유형은 다 생각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허세 장렬이 깔려 있습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이럴 걸 이런 반응 자세부터가 내가 아니라 뭐 이런 자세입니다. 10가지 유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첫 번째 중2병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반항아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면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력관계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친구 사이에 반항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모든 권력을 가진 부모님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체격이 점차 성장하고 마음이 자라고 이러면서 덤벼도 되겠는데, 맘먹어도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반항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반항은 방문을 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왜 방문을 닫을까요? 엄마 아빠들이 방에 들어갈 때 10,000원짜리를 흔들고 이렇게 얘야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방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환대하죠. 열어놓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또 공부 안 하고 또 뭐 하냐, 방이 이게 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방인데,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나는 이제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데 시끄럽습니다, 닥치십시오, 이런 뜻으로 방문을 닫는 거죠. 소통의 단절, 관계의 단절을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주 놀란 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연애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그러나 이 아이들의 연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막 진한 스킨십이나 뭐 훨훨 타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연애는 그냥 하나의 문화고 그냥 놀이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솔로 탈출이 목표예요. 야, 왜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구랑 그렇게 뭘 하고 싶어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외로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5, 16, 17된 아이들이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할 때 제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유형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셨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이 모닝 PC방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어느 날부터 일찍 가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뭔가를 두고 가서 학교에 갖다 주러 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나오다가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나오는 아이와 마주쳤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아이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게임을 해야 재밌다. 근데 학교가 끝나면 모일 수가 없다. 학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다. 학교 가기 전에 하자. 바로 모닝 게임입니다. 지금 웃으시지만 그런 애가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아이는 내가 왜 학원 잘 갔지? 숙제 잘했지? 하라는 거 다 했지? 왜? 이게 중2병의 실체입니다. 아이들이 큰 생각을 하고 반항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각 단계에 맞춰서 대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일 때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알아서 잘 헤쳐나가잖아요. 그 중간에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시기인데요. 이때 성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저러다 큰일 나지, 사고 한번 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을 다물고 지켜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느냐? 아이들이 딱 4글자로 말했습니다. 입 다물라. 잔소리를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칭찬하려고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뭘 칭찬하느냐? 뭘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다치지 않고 들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 가지 폭행, 성폭행, 길거리에 돌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는 것도 칭찬하시고, 지금 네가 이 정도로 성장한 것만 해도 굉장한 거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없을 때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우와 대박 쩐다 이 정도만 해주면 아이들은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잘한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거.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아이가 지금 실수와 시행착오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수할 때 힘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믿음을 꼭 주셔야 됩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2병 환자 보호자를 위한 10계명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이들은 이미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격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함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섣부른 의심은 반항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자주 칭찬하십시오. 네 번째는 내 아이를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아이는 옆집 엄마, 옆집 선생님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를 웃는 얼굴로 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좀 신뢰하시고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변화와 성장을 적극 수용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사고치고 반항하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시는데 만약에 아이가 변화가 없잖아요. 모범생이 아니라 그건 큰 병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나 선생님께 순종한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절대로 기싸움 하지 마십시오. 왜? 자녀와 싸워서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잔소리 말고 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주신다면 아이들이 곧 병이 완치돼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